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하고 말이죠. 예전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고 조금만 굶어도 뱃살이 쏙 들어갔는데 이제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다, 혈당이 경계선이다, 콜레스테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영거 유의 저자 카라 피츠제럴드 박사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이라서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뚱뚱해.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물려받은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가 어떻게 활동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후성 유전학입니다. 쉽게 말해 유전자는 피아노 건반과 같습니다. 건반은 고정되어 있지만 어떤 곡을 연주할지는 연주자인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연주를 하고 계신가요? 불협화음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교향곡인가요? 우리에겐 두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 즉 연대기적 나이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죠. 하지만 또 하나의 나이, 바로 생물학적 나이는 다릅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훨씬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혈당과 만성염증이 우리 세포를 녹슬게 하고 시계를 빨리 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카라 피츠제럴드 박사의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 8주 동안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무려 3년이나 되돌린 것입니다. 약물이나 비싼 시술 없이 오직 먹는 것과 생활하는 방식만으로 말이죠. 8주 만에 3년이라니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DNA 메틸화라는 현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유전자에는 수많은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스위치는 암을 유발하거나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스위치고 어떤 스위치는 세포를 복구하고 지방을 태우는 좋은 스위치입니다. 메틸화는 바로 이 스위치에 딱지 같은 화학물질을 붙여서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작용을 말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가 마구 켜져 있고 반대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뱃살이 나오고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단순한 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DNA 메틸화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 염증은 DNA 메틸화의 균형을 무너뜨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장난 브레이크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피츠제럴드 박사가 제안하는 영거 유 프로그램은 바로 이 고장난 시스템을 복구하는 정비 지침서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수리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여러분의 숟가락 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칼로리나 탄수화물의 양만 따지지만 영거유 프로그램에서는 음식의 기능에 주목합니다. 바로 메틸화 적응원이라고 불리는 식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DNA 메틸화가 올바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재료를 공급합니다. 대표적인 영양소가 엽산, 비타민 B12, 베타인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식품으로 섭취할 때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연이 준 선물 그대로를 섭취할 때 우리 유전자는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간입니다. 간은 천연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메틸화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죠. 만약 간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달걀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은 우리 뇌 건강과 세포막을 지키는 핵심적인 메틸 기증자입니다. 아침에 먹는 달걀 2알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젊게 만드는 시동을 거는 셈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버리셨나요? 이제는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깻잎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들은 엽산의 보고입니다. 엽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잎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엽산은 DNA 메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 역할을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엽산 섭취는 이 독소 수치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마다 밥그릇의 절반을 이 초록색 친구들로 채워보세요. 샐러드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유전자를 지키는 힘도 강력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무엇보다 노화된 DNA를 수선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채소들은 너무 푹 익히기보다는 살짝 찌거나 생으로 먹을 때 혹은 겨자가루를 살짝 곁들일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송이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의 맛을 더하는 향신료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로즈마리, 강황, 마늘, 그리고 녹차. 이들은 후성 유전학적 슈퍼스타들입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과 녹차의 EGCG 성분은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녹차는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뱃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니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는 일석이조입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 볶음 요리에는 강황가루 한 스푼. 아주 사소한 변화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되돌립니다. 좋은 것을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것을 빼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메틸화를 방해하고 노화를 가속하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식품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폭탄을 터뜨리고 DNA에 염증이라는 상처를 입힙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역시 소중한 메틸기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먹었던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 내 몸속의 젊음 스위치를 떠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가공식품들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도 퇴근하고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소화하느라 지쳐서 정작 중요한 세포 복구 작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피츠제럴드 박사는 가벼운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자가포식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 늙고 병든 세포를 잡아먹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내 몸이 젊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식단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유전자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강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항노화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 온몸의 염증을 잡고 DNA 메틸화 패턴을 건강하게 바꿉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유전자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수면 부족은 DNA 메틸화의 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손상된 DNA를 수리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젊음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뱃살을 찌우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노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10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유전자의 스트레스 스위치를 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몸의 젊음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독소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 방향제 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짜 호르몬 행세를 하며 DNA 메틸화를 교란합니다. 이를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죠. 가능한 한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세요. 천연 성분의 세제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의 독소를 줄이는 것이 내 몸 안의 유전자를 지키는 방패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8주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첫 2주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운동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버텨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달라지며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의 유전자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우울해하거나 자책하고 계셨나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몸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올바른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후성유전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채소 한 접시를 먹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고 산책을 나가는 것은 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젊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50대 중반의 김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단을 실천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주 후 체중은 5kg이 줄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피로감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으셨답니다. 김 씨는 그저 밥상을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을 되살린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8주가 지났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유전자 스위치는 다시 나쁜 쪽으로 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8주 동안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면 예전의 자극적인 음식이나 게으른 생활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좋은 것을 기억합니다. 가끔은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하루 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이 생활을 유지한다면 1년 뒤, 5년 뒤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혼자 걷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기를 권합니다. 배우자의 식단을 챙겨주고
친구와 함께 산책 약속을 잡으세요. 건강한 영향력은 전염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주변이 건강해집니다. 대사증후군은 가족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전자 때문만이 아니라 식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건강 선구자가 되어 식탁에 혁명을 일으켜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늙지 않고 함께 젊어지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당신이 주는 정보에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이 좋은 음식, 좋은 생각, 좋은 활동이라는 정보를 주면 유전자는 최상의 건강이라는 보답을 내놓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부터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시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당신의 세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을 되찾는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건강 습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 여러분의 다짐을 선언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